우리 딸은 그저 선택받은 것뿐이야. 상견례 날 화장실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에 한 어머니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립니다. 청담동 고급 한식당, 예비사위 집안이 작은 목소리로 나누던 대화. 깨끗한 이미지의 며느리가 필요해. 지난번 그 스캔들 다시 터지면 끝이야. 딸이 사랑받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재벌 집안의 이미지 관리 때문에 고른 며느리감이었다는 진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딸을 결혼식장까지 보내야 할까요? 지금부터 상견례 화장실에서 시작된 충격의 반전, 함께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57세 김혜라는 경기도 구도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외동딸 유나와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혜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힘들지만 딸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고 싶었거든요. 엄마, 나 이번에 결혼식장 예약했어. 어느 봄날 저녁 유나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혜란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혜란은 전화기를 꼭 쥐고 눈물을 참았죠. 그래, 우리 딸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엄마, 울지 마. 나 행복할 거야. 유나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태준이라는 남자와 인연을 사귀었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했죠. 혜라는 한 번도 태준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상견례 날짜 잡았어. 다음 주 토요일인데 엄마 괜찮지?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뭘 준비해야 하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태준이 어머니가 다 준비하신대. 전화를 끊고 나서 혜라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상견례에 입고 갈 만한 옷이 마땅치 않았죠. 결국 동네 시장에 나가서 깔끔한 베이지색 투피스를 샀습니다. 비싸지 않지만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상견례 장소를 알려주는 유나의 문자를 받았을 때 혜라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청담동 한식당이라니요. 혜란이 평생 가본 적 없는 동네였죠. 인터넷으로 그 식당을 검색해 보니 코스 요리 한 상이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 다른 세계네. 혜란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예비사위 집안은 강남 대치동에서 사업을 하는 부유한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유나가 말하길 태준의 아버지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어머니는 명품 편집숍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딸만 행복하면 됐지 뭐. 혜라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안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거니까요. 상견례 전날 밤 혜라는 잠을 설쳤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섰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딸의 큰 날이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어요.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혜라는 거울 속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죠. 그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알 수 없는 예감이었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 혜라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나가 차를 몰고 집 앞까지 마중 나왔죠. 엄마 예쁘다. 그 옷 새로 샀어? 응, 우리 딸 상견례인데 엄마가 멋있게 입어야지. 차 안에서 유나는 계속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혜라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차가 강남으로 들어서자 풍경이 확 달라졌어요. 높은 빌딩들과 깔끔한 거리, 명품 가게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갔죠. 여기가 태준이네 동네구나. 식당에 도착했을 때 혜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웠거든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시죠. 방 안에는 이미 태준과 태준의 부모님이 와 있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 서미영은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정장 차림이었죠. 두 사람 모두 세련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혜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영도 미소를 띠며 답했죠. 네, 안녕하세요. 유나 어머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혜란은 미영의 눈빛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투명한 벽 하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혜란은 그 느낌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괜히 예민한 거겠지.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식사가 시작됐고 음식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모든 게 고급스럽고 정갈했죠. 혜란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태준의 어머니 서미영은 계속해서 유나를 칭찬했습니다. 유나 양은 정말 조건이 참 좋네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단아하고 우리 태준이랑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칭찬이었지만 혜란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조건이 좋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죠. 사람을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혜란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됐어요. 유나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정말 잘 적응할 것 같아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요. 미영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유나를 평가하는 것 같았죠. 혜란은 젓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준의 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고개만 끄덕이며 식사를 했죠.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전적으로 미영이었어요. 우리 태준이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결혼 준비에 신경을 많이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준비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물론이죠. 저는 뭐든 따를게요. 혜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거든요. 미영이 주도해준다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럼 결혼식 날짜도 제가 좋은 날로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예식장이랑 스드메도 제가 아는 곳으로 예약하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혜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의 친절함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 자리에서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주변 인물처럼 느껴졌죠. 식사가 잠시 멈춘 사이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 유나도 뒤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다녀올게요. 두 사람이 나가자 방 안에는 혜란과 태준, 그리고 태준의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혜란은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긴장 때문인지 음식이 맞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혜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 방향을 찾아 천천히 걸어가는데 복도 한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란은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유나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해?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혜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들린 미영의 차갑고 낮은 속삭임이 혜란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유나는 선택받은 것뿐이야.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지금 상황에서 우리 집안은 이미지 관리가 제일 중요해. 너 지난번 그 일 아직도 기사화될까 무섭다니까. 혜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손을 짚었죠.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유나가 사랑받아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유나랑 결혼하라고요? 그래. 우리가 필요한 건 깨끗한 이미지의 며느리야. 유나가 딱 맞잖아. 가정 환경도 조용하고 욕 나올 가족도 없고 완벽해. 혜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관리용이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딸이 사랑받아서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저 필요에 의해 선택된 거였던 겁니다. 그 순간 복도 모퉁이에서 문이 살짝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영이 누군가 있는 기척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혜라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혜라는 재빨리 몸을 돌려 반대편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혜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딸이 이용당하고 있었어. 혜라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척해야 했죠.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시 후 혜라는 억지로 표정을 가다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영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유나도 돌아와 있었죠. 모든 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미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혹시 음식이 안 맞으셨나요? 다른 걸로 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혜라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더 이상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웃는 얼굴이 이제는 가면처럼 보였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혜라는 차에 오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유나는 기분 좋게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분위기 괜찮았지? 태준이네 부모님도 좋으신 것 같고. 혜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으셨던 것 같네. 하지만 혜란의 마음속에는 방금 들은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나는 계속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태준이 어머니가 결혼 준비 다 도와주신다니까 너무 다행이야. 나 혼자 준비하려면 얼마나 정신없었겠어. 혜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목이 막혔거든요. 방금 들은 그 대화가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유나는 선택받은 것뿐이야. 깨끗한 이미지의 며느리. 그 말들이 혜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딸이 사랑받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선택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왜 그래? 아까부터 말이 없네. 유나가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며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혜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긴장했더니 힘이 다 빠지네. 그럼 집 가서 푹 쉬어. 나도 오늘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팠거든. 유나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차는 구도심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익숙한 모습으로 바뀌었죠. 높은 빌딩 대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고 깔끔한 거리 대신 생활감 넘치는 골목이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헤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죠. 아마 태준과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헤라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침묵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유나가 이용당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헤라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태준이라는 이름을 쳐봤죠. 하지만 흔한 이름이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헤라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미영이 말한 지난번 그 일이 뭘까요? 기사화될까봐 무섭다고 했으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헤라는 태준 스캔들이라고 검색해 봤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헤라는 며칠 동안 틈틈이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상한 글을 발견했어요. 대치동 재벌 아들 스캔들 조용히 묻혔다던데 진짜임? 댓글에는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몇 달 전 한 인플루언서와의 스캔들이 있었고 거액의 합의금으로 조용히 처리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헤란의 손이 떨렸어요. 설마 이게 태준 이야기일까요? 헤라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시물을 찾았죠.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는데 부동산 개발회사 사장 아들이 모 인플루언서와 불륜 관계였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엄청난 돈을 주고 입을 막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정말 태준이라면 헤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준 집안이 유나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죠. 태준의 더러워진 이미지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유나 같은 조용하고 깨끗한 집안의 여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며칠 후 태준네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미영이었죠.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헤란 씨, 저 미영이에요.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혹시 상견례 날 화장실 근처에서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헤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헤란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듣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냥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태준이랑 이야기하는 걸 누가 들은 것 같아서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헤라는 입술을 깨물었죠.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화장실 갔다가 바로 방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제발 오해는 만들지 말아주세요. 우리 태준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작은 소문에도 예민합니다. 이해하시죠? 그 말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헤라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미영은 이미 헤란이 뭔가 들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가 집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유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헤라는 딸을 안아주며 물었죠. 무슨 일이야? 왜 울었어? 태준 씨네 집에서 결혼 날짜를 갑자기 앞당기자고 했어. 원래 내년 봄으로 잡으려 했는데 다음 달로 하자는 거야. 헤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는 걸까요? 헤란이 뭔가 들었다는 걸 눈치채고 빨리 결혼을 성사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너무 급하지 않니? 준비할 시간도 없잖아.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태준이 어머니가 모든 준비는 다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날짜만 맞추면 된다고 하셨대. 태준이도 좀 이상해 보였어.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거든. 유나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라는 딸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죠. 유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너 정말 태준 씨 사랑해? 유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사랑해. 태준이는 나한테 잘해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게 불안해서 빨리 결혼하고 싶기도 해. 혜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서두르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 나도 이제 안정된 가정 꾸리고 싶어. 태준이네 집은 든든하잖아. 나도 지치지 않을 것 같아. 혜라는 딸의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딸의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다. 태준네 집안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해 유나를 이용하고 있었고, 유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혜라는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딸이 이용당하게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했어요. 결국 혜라는 그날 밤 혼자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없었죠. 며칠이 지나도 혜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유나는 매일 결혼 준비로 바빴고 태준네 집에서 보내온 일정표대로 움직였죠. 예식장 계약서, 스튜디오 예약 확인서, 한복집 방문 일정까지 모든 게 미영의 손을 거쳐 정해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드레스 피팅 가야 돼. 같이 갈 거지? 그래, 엄마가 같이 갈게. 혜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이대로 결혼을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매일 밤 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라는 동네 슈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죠. 그런데 점심때쯤 낯선 여자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화장이 짙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혜란 씨 맞으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저는 지유진이라고 해요. 태준 씨랑 관련된 사람입니다. 혜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준과 관련된 사람이라니 혹시 인터넷에서 봤던 그 인플루언서일까요?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사장님께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유진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태준 씨 딸 결혼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만 무슨 일로 절 찾으신 건가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몇 달 전까지 태준 씨랑 만났던 사람이에요. 혜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카톡 대화 캡처본, 사진들, 그리고 합의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혜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 씨는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1년 넘게 만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을 끊더니 어느 날 태준 씨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태준 씨랑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요. 거절하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요. 혜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 사실이었던 거죠. 저는 돈을 받았어요. 하지만 양심에 걸려서요. 태준 씨가 또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헤라는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어요. 사진 속 태주는 유진과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카톡 대화에는 사랑한다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건가요? 따님한테 알려주세요. 태준 씨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용당했고 따님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일에서 손 뗄 거예요. 합의서에 서명했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께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헤라는 벤치에 앉아 서류를 꼭 쥐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헤라는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태주는 유진과 진지하게 사귀었고 심지어 결혼 이야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걸 끊고 유나와 결혼하기로 한 거죠. 왜? 유진이 뭐가 문제였을까? 헤라는 다시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기사 캡처를 발견했어요. 유진이 과거에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지만 과거 이력 때문에 미영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나를 선택한 거구나. 조용하고 깨끗한 집안, 문제될 과거가 없는 유나가 완벽한 대체제였던 겁니다. 헤라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저녁 유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 헤라는 거실에 앉아 서류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보고 있어? 유나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헤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유나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표정이 안 좋아. 유나는 옆에 앉았습니다. 헤라는 서류를 유나 앞으로 밀었어요. 이거 한번 봐. 유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 천천히 읽었죠. 그러다 태준과 유진의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 씨가 너랑 만나기 몇 달 전까지 사귄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오늘 나한테 찾아왔어.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계속 넘기며 읽던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태준이가 이 사람한테 결혼하자고 했다고? 그럼 나는 뭐야? 유나야. 헤라는 딸을 안아주려 했지만 유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합의서까지 있잖아. 태준 씨 어머니가 2억을 주고 입을 막은 거야. 유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나는 사랑받아서 선택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도 이용당한 거였어? 헤라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는 언제부터 알았어? 상견례 날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리고 며칠 전부터 확신했지. 유나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태준이한테 직접 물어볼래. 유나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 당장 물어봐야겠어.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죠.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요. 왜 안 받는 거야? 유나는 휴대폰을 던지듯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헤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딸 곁을 지켰죠. 유나는 새벽까지 울다가 겨우 잠들었다가 일어났거든요. 엄마, 나 회사 갔다 올게. 유나야, 오늘은 쉬는 게 어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집에 있으면 더 생각만 날 것 같아. 유나는 억지로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헤라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오후쯤 헤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미영이었죠. 헤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헤란 씨, 저 미영이에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혹시 어제 누가 헤란 씨를 찾아갔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헤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진을 미행이라도 시킨 걸까요? 누가 찾아왔다니요? 지유진이요. 그 여자가 헤란 씨 직장으로 찾아갔다면서요? 헤란은 침을 삼켰습니다. 미영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아, 네, 잠깐 왔다 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헤라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헤란 씨, 그 여자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안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사람이에요. 지금도 더 받으려고 이것저것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거든요. 미영은 유진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이미 합의서를 봤죠. 유진이 협박한 게 아니라 미영이 먼저 돈을 제시한 거였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발 그 여자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태준이는 유나 양만 사랑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혜란 씨,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유나 양한테는 이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오해만 생길까봐 걱정돼서요. 혜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미 유나는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미영에게는 그 사실을 숨겼어요. 알겠습니다. 말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기자 헤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미영은 모든 걸 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을 감시하고 헤란까지 감시하면서요. 저녁 무렵 유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더 어두워져 있었어요. 엄마 태준이한테 연락 왔어. 뭐래? 저녁에 만나자고. 할 얘기가 있대. 유나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헤라는 딸 옆에 앉았죠. 만날 거야? 응, 만나야지. 직접 얼굴 보고 따져봐야겠어. 엄마가 같이 갈까? 아니야, 혼자 가볼게. 이건 나랑 태준이 사이 문제니까. 유나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헤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을 보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유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유나야, 어땠어? 유나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헤라는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유나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한참 후에 유나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태준이가 다 인정했어. 뭐라고 하던? 유진이랑 사귄 거 맞대. 근데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해서 헤어졌다고. 그리고 나를 만난 건 어머니가 소개해 준 거래. 헤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미영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였죠. 태준이는 뭐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했어? 응, 미안하다고 했어. 처음에는 어머니 말을 따른 거였는데 나랑 지내면서 진짜 좋아하게 됐대. 지금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 그게 믿어져?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진심이 될 수 있어? 헤라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유나는 엄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나는 정말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선택받은 거였어. 어머니가 필요해서 고른 거였다고. 유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태준이는 진심이라고 하는데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날 밤 늦게 혜란의 휴대폰으로 미영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혜란은 전화를 받았죠. 혜란 씨, 유나 양이 오늘 우리 태준이를 만났죠? 네. 혜란 씨가 유나 양한테 뭔가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유나 양이 유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혜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유나가 알아야 할 사실이니까요. 전화 너머로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미영이 냉정하게 말했죠. 혜란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딸 결혼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유나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요. 사랑? 요즘 세상에 순수한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들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미영의 말에 혜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안은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태준이가 깨끗한 이미지로 다시 시작하려면 유나 양 같은 며느리가 필요해요. 그게 뭐가 나쁜가요? 유나 양도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건 서로 이용하는 관계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혜란 씨도 이제 현실을 보세요. 유나 양이 우리 집안 말고 어디서 이런 조건 찾겠어요? 혜란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미영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란은 유나와 함께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나야, 엄마 생각에는. 엄마, 나도 밤새 생각했어. 이 결혼 못하겠어.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란은 딸의 손을 꼭 잡았죠. 엄마가 함께 있을게. 고마워, 엄마. 이제 태준이네 집에 연락해서 파혼 의사 밝힐게. 유나는 휴대폰을 들고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1시간 후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죠. 유나 양,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미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유나는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틀었습니다. 혜란도 옆에서 함께 들을 수 있었죠. 미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 결혼 못하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식장 계약금도 넣었고 하객 초대장도 인쇄 들어갔는데요. 유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결혼 진행할 수 없어요. 태준 씨와 솔직하게 대화했고 제 결정은 확실합니다. 유나 양,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태준이가 과거에 다른 여자를 만난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미영의 말투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죠. 문제는 과거가 아니에요. 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골라진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결혼이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서로 필요해서 만나는 거죠. 미영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유나 양, 지금 이 결혼 파혼하면 유나 양한테도 손해예요. 소문나면 다음 결혼 어렵다는 거 알죠?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혜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저 유나 어머니입니다. 지금 우리 딸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 한번 파혼한 여자 보는 눈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헤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딸이 체면 때문에 억지로 결혼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억지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죠. 혜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나 양 같은 조건으로 우리 집안 같은데 시집 오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아세요? 미영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라는 주먹을 꽉 쥐었죠. 우리 유나는 기회를 얻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현실을 보세요. 전화 너머로 미영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 톤을 바꿨어요. 알겠어요. 그렇게까지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금, 위약금 청구할 거고요.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유진이란 여자를 사주해서 우리 집안을 헐뜯게 만들었잖아요. 헤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유진 씨를 사주한 적 없어요. 그 사람이 알아서 찾아온 거예요. 증명할 수 있어요? 어차피 법정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유진이는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우리한테 불리한 말 하나라도 하면 바로 고소당할 겁니다. 미영은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무력감을 느꼈죠. 전화가 끊긴 후 유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유나야.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헤라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태준네 집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유나야, 밥 좀 먹어. 이러다 몸 상한다. 엄마, 나 배 안 고파. 헤라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딸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유나가 헤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산책 좀 갔다 올게. 그래, 다녀와. 바람 쐬는 게 좋겠다. 유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헤라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유나의 표정이 너무 담담했거든요. 1시간쯤 지나자 유나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유나야, 또 울었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바람이 매서워서. 하지만 헤라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밖에서 혼자 울다 온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헤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응, 말해봐. 너 정말로 태준 씨 사랑했어? 아니면 그냥 안정된 삶을 원했던 거야? 유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대답했죠. 엄마 솔직히 말하면 둘 다였던 것 같아. 태준이한테 끌리기도 했지만 그 사람네 집안이 안정적이니까 의지하고 싶었어.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게 불안했거든. 헤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그랬던 거야? 아니야, 엄마 탓이 아니야. 내가 혼자 사는 게 두려웠던 거야. 나도 지치지 않을까 싶었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헤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유나야,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나를 여기까지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한참 후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뭔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누군가한테 선택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 혜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맞아. 넌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 너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혜라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혜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미영은 분명 다시 연락해 올 것이고 법적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직접 맞서야 해. 혜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일주일 후 태준네 집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태준의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혜란 씨, 저 태준 아버지입니다. 양가가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정리했으면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혜라는 유나를 바라봤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지난번 그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혜라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준비됐어? 응, 엄마. 이번에는 내가 직접 말할 거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유나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혜라는 딸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혜란과 유나는 청담동 한 식당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유나는 계속 심호흡을 했어요. 엄마, 떨린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식당에 도착하니 태준네 가족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태준의 아버지는 정장 차림이었죠. 태준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태준의 아버지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혜란과 유나는 마주보고 앉았어요.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훨씬 차갑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건 서로 오해를 풀고 합리적으로 정리하자는 취지입니다. 태준의 아버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영은 팔짱을 낀 채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유나 양, 우리 태준이가 과거에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유나 양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태준의 아버지는 온화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압박감이 담겨 있었어요.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결혼 진행할 수 없어요. 유나 양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란 게 순간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예요. 유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혜라는 딸의 모습이 대견했죠. 그럼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태준이가 과거에 다른 여자 만난 게 그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과거가 아니에요. 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태준 씨, 직접 말해보세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진심이었나요?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 향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태준아, 대답해봐. 미영이 아들을 쪼아붙였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유나야, 미안해. 처음에는 엄마가 소개해줘서 만난 거 맞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라는 태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태주는 괴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 정말 널 사랑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태준 씨, 그게 진심인지 어떻게 믿어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인데.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믿어줘, 유나야. 나 정말. 됐어. 미영이 태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거면 우리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식장 위약금, 스튜디오 위약금, 한복 제작비까지 합치면 3천만 원 넘습니다. 다 청구하겠습니다. 혜란이 나섰습니다. 3천만 원이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어요. 일방적인 파혼은 위약금 대상입니다. 미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들이었죠. 혜란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정말로 위약금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일방적인 계약 아닙니까? 일방적이든 말든 서명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미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혜란은 주먹을 쥐었죠. 그때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위약금 내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유나는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사님,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양은 조건이 좋았어요. 조용한 집안, 깨끗한 이력, 문제될 가족도 없고 우리 집안 이미지에 딱 맞았죠. 그 말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내가 유진이랑 스캔들 터졌을 때 우리 집안 이미지가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알아? 그래서 깨끗한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야. 미영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유나한테 숨길 일 아니야. 태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맞아. 우리 집안은 요즘 이미지가 너무 흔들리고 있어. 아빠 회사도 부정 입찰 의혹에 휘말렸고 엄마 가게도 탈세 조사받고 있잖아. 태준의 아버지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태준아, 그만둬. 아니에요, 아빠. 이제 숨기지 말아요. 우리가 유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거 인정해야죠. 태준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처음에 엄마가 널 소개해줬을 때 난 그냥 따랐어. 우리 집안 이미지를 살리려면 내 같은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거든. 그래서 너를 만난 거야.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고마워요, 태준 씨. 솔직하게 말해줘서. 하지만 유나야, 지금은 진짜야. 나 정말 널 사랑해. 이거 믿어줄 수 없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 씨, 사랑은 신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쌓은 관계는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유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위약금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천천히라도 갚을게요. 대신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혜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섰죠. 밖으로 나오자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나 잘한 거지? 그래, 유나야. 정말 잘했어. 혜란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식당을 나선 혜란과 유나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어요.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벗겨진 느낌이었죠. 엄마, 나 떨렸어. 그래도 말하고 나니까 시원해. 잘했어, 유나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곧 눈이 내릴 것 같았어요. 엄마, 위약금은 어떻게? 3천만 원이나 되는데. 유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헤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죠. 걱정하지 마. 엄마가 적금 깨면 되고 부족한 건 천천히 갚으면 돼. 돈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엄마까지 고생하게 만들었어. 아니야, 유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지금 용기 내서 바로잡았잖아. 유나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유나는 문자를 읽고 혜란에게 보여줬죠. 유나야, 정말 미안해. 위약금은 우리가 부담할게. 내가 낼 필요 없어. 그리고 행복하길 바라. 유나는 문자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이도 나름대로 괴로웠나 봐. 그래도 내 선택은 옳았어, 유나야. 응, 나도 알아. 후회 안 해. 며칠 뒤 미영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위약금 청구는 취소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미영은 마지막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지만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유나는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사 복귀했어. 동료들이 다들 반갑게 맞아줬어.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 나 결심했어. 당분간은 일에만 집중할 거야. 결혼은 천천히 생각하고. 헤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조급해할 필요 없어. 내가 준비됐을 때 하는 거야. 응. 그리고 엄마, 나 이제 깨달았어. 결혼이 목표가 아니라는 걸. 내가 나로서 행복한 게 먼저라는 걸. 헤라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대견하고 기뻤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매일 출근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갔어요. 가끔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혜란과 유나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저기 떡볶이 먹고 싶다. 그래, 먹자. 엄마도 오랜만에 먹고 싶었어. 두 사람은 시장 한 구석 떡볶이 가게에 앉았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유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나를 지켜줘서, 내 편이 돼줘서. 헤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나도 알아. 그래서 더 고마운 거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그냥 굴복했을 거야. 유나야, 넌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엄마가 옆에 없어도 잘 해낼 수 있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엄마, 저 바람 기분 좋은데? 그래, 엄마도 그래.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아팠던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헤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방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옷을 정리하고 있었죠. 오랜만에 들리는 딸의 노랫소리였습니다. 헤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얻은 게 있었어요. 딸은 더 단단해졌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죠. 저녁을 먹으며 유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괜찮지? 그래, 다녀와.
좋은 시간 보내고 엄마도 친구분들이랑 어디 다녀와. 맨날 일만 하지 말고. 헤라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유나가 옆에 와서 함께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어요. 엄마,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글쎄, 내가 행복한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닐까? 행복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헤라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야. 지금처럼 엄마랑 설거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밥 먹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나 요즘 그런 거 느껴. 작은 것들이 소중하다는 거. 그럼 됐어. 넌 이미 행복을 알고 있는 거야. 밤이 되어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전 유나가 헤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유나야. 헤라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우리 잘 해낼 거야. 헤라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두 사람은 함께 그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파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걸 발견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행복은 남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헤라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유나는 방에서 나와 엄마를 도왔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그 빛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까?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행복한 날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자식의 결혼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